크로스셀링이라는 것은 이 상품과 연관된 또 다른 상품들을 연계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또 끼워 팔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구매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승 구매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가장 상위 클래스의 어떤 그런 상품들을 구매를 해주시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객단가를 좀 올려서 구매를 해주시는 그런 고객들을 우리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좋은 그런 입소문 또 내주시기도 하고요. 자주 오심으로 인해서 좀 안정된 구매를 해주시는 고객들을 우리는 충성 고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 관점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직접 고객,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 그 다음에 간접 고객은 최종 소비자가 되기도 하지만 중간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있다면 우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과 좀 다른 또 부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딜러가 생산자로부터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간접 고객, 2차 소비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아주 우리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내부 고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CS의 시대에서 ES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 ES가 뭡니까? Employee Satisfaction입니다. 네. 직원들이 만족해야 고객이 만족한다라고 해서 직원도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고객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은 이 고객들이 좀 확장이 돼서 우리 직원들의 가족까지도 우리 고객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 고객은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누가 있을까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이웃, 사촌, 그 다음에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준거 집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고객의 영향,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고객들입니다. 자, 의견 선도 고객은 고객의 의견을 끌어내는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평판, 심사,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요즘에는 여러분 경쟁자도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고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긴장을 주는 또 하나의 고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경쟁자는 과거에는 동종업계의 경쟁자로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종업계에서도 경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종업계, 이종업계 할 것 없이 경쟁자도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고객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단골 고객. 자, 여러분들 우리 단골 고객 하면 뭐 생각나시죠? 네, 우리 회사에 자주 오는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자주는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하냐면 추천의 의도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자주 오는 거는 맞지만 추천을 할 정도의 충성도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고객이나 옹호 고객보다는 하나 좀 아래에 있는 그런 고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무슨 고객이죠? 옹호 고객입니다. 옹호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회사에 뭔가 편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너네 회사가 좀 잘못해도 나는 관대하게 용서할게. 나는 옹호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성 고객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되겠고요. 자, 한계 고객은 슬퍼요. 자, 이런 고객들은 오히려 기업의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되는 고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고객들은 점차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약을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체리피커 나오네요. 자, 체리피커는 약간 그 맛있는 체리만 골라서 먹는 얌체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혜택이나 이벤트만을 노리고 접근하는 그런 고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체리피커도 기업에서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케팅으로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렇게 분류 여러분들 잘 보셨죠?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출제가 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으로 어떻게 분류할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소비자, 구매자, 승인자, 영양자 네 가지가 있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SMAT를 공부하기 전에는 소비자, 구매자, 뭐 고객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소비자는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유저죠, 유저. 그리고 구매자는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구입. 자, 승인자. 구매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구매자가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영향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학생이 학원을 등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옵니다. 네, 어머니와 같이. 근데 사실 이 A라는 학생이 실제로 수강을 할 친구잖아요. 이 학생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 결제는 누가 해줍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뭐가 돼요? 네, 실제 구매자가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 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승인을 했으니까 뭔가 결제가 가능했겠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가 되죠? 예, 구매를 허락하는 승인자가 되는 거고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뭔가 이 학원에 등록시키기 전에 주변의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요즘 어떤 학원이 좋아? 막 물어봤더니 이 학원이 가장 좋았대요. 그러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구매 영향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현대 마케팅 측면에 의한 분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로 나오고 통합형 문제로 혹은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레고리 스톤. 참 정말 그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고객들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레고리 스톤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도 고객을 네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경제적 고객입니다. 이 경제적 고객들은 내가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 화나 이런 고객들인 거예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물이 명확하게 나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뭐를 굉장히 잘하시냐면 이분들은요, 정보 탐색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각 경쟁사별로, 회사별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오는지를 되게 잘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에서 경제적 고객들이 많이 이탈했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줄었거나 서비스 품질이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직접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저렴화가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보이는 고객이고요. 경제적 고객과 같은 말은 전략형 고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윤리적 고객인데요. 사실 요즘 그 주변에 보면 이 윤리적 고객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고객이냐면, 자, 기업이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소비자 무슨 단체를 통해서 뭔가를 항의를 하거나 이런 고객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요즘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들도 커피숍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윤리적 고객들은 이미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텀블러를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고객인데요. 네, 자아실현 욕구가 정말 강하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받는 그런 똑같은 표준화된 서비스보다는 나한테 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CRM, 그렇죠. 우리 CRM 이제 나중에 비모듈 가서 배울 거예요.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이 고객한테 맞춤화된 서비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랜만에 왔을 때 이 고객을 기억했다가 그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디테일하게 채워줄 수 있으면 되는 고객입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편의적 고객인데요. 자, 이 고객들은 사실 윤리적 고객만큼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덜 들이는 게 중요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 나는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시간을 줄이고 싶어, 이런 고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뭐 쇼핑을 하고 배달 서비스를 돈을 조금 내시고 하신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보통 편의적 고객인 거죠. 자, 우리 그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공부하실 때 제가 암기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윤경이는 개편,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 뭐죠? 윤리적 고객, 경은 경제적 고객, 개는 개인적 고객, 편은 편의적 고객.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제가 앞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레고리 스톤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객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순서와 관련된 것이다.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굵직하게 5단계를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 한번 보시면, 자,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그리고 구매를 하시고 마지막에 구매 후 행동까지 1, 2, 3, 4,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단계를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어떤 그 포인트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1단계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주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났거나 혹은 뭔가 구매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급하게 필요해졌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자,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현재 상태와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의 불일치가 생겨서 고객들은 그 불일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거 사야 되겠다. 필요하다. 구매를 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문제인식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보 탐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검색을 또 해보시겠죠.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정보 탐색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쓰던 경험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땠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경험,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으로 회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외부 탐색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정보를 얻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준거 집단. 자, 준거 집단 아까 뭐였죠? 내가 구매할 때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여러 가지 우리 집단들한테 정보를 받거나 혹은 판매원의 어떤 입으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기업의 광고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외부 탐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정보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4가지 정보들이 보통 있는데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그 다음에 자, 개인적 원천이라는 거는 주변. 자, 우리 아까 뭐죠? 준거 집단들이죠. 준거 집단에서 얻는 정보. 경험적 원천은 실제로 내가 써본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이 경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중립 정보인데요. 자, 중립 정보는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라
언론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 연구 이런 집단에서 나왔거나 이런 좀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보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고객들은 이 4가지의 정보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좀 어려우신가요? 자, 일단 4가지의 정보 중에 고객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경험적인 원천이 되겠죠. 경험적인 원천. 자, 그 다음이 뭐예요? 나랑 친밀한 사람들이 준 정보. 그게 이제 개인적인 원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중립적인 원천.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어떤 실험이라던가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쳐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3번째 중립적인 원천을 또 신뢰를 하고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기업에서 주는 정보를 가장 고객들은 신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기업에서 주는 정보는 뭔가 팔려고 하는 상술이야.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BE 모듈을 공부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보 탐색 2단계가 끝났죠. 3단계는 대안의 평가인데요. 자, 대안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대안 1, 대안 2, 대안 3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텐데 이 대안 1, 2, 3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대안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안을 평가할 때 이제 고객들이 감정적으로 많은 갈등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양한 심리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후강, 유사성, 유인 효과,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 손실 회피, 그죠? 심리적 반발 효과, 대비, 최고 효과, 최초 효과까지 다 전부 다 뭡니까? 네, 이 대안을 선택할 때 고객한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 후광 효과는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 제가 그때 무슨 얘기 드렸었죠? 네, 김연아 선수가 우리 광고하는 에어컨을 구매할게요. 네, 이런 얘기들, 그렇죠? 후광 효과. 상품 평가 시의 일부 속성에 의해 형성된 전반적인 평가가 그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에어컨을 구매를 할 때는 보통 에어컨의 기능, 성능, 뭐 가격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 그렇죠? 그 김연아 선수가 광고를 했다는 거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우, 선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유사성 효과, 유인 효과는 두 개가 반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유사성 효과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스마트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면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이 원래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 효과가 유사성 효과예요. 자, 새로운 상품 대안이 나타난 경우, 이게 다 상품 대안이죠. 상품 대안이 나타난 경우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을 잠식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 굉장히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유인 효과는 뭐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이 상품이 원래 원조예요. 네, 원래 이 상품을 우리는 가장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제품의 상품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얘의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를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그 마시는 그 비타민 음료가 있잖아요. 이 마시는 비타민 음료가 처음에 이제 최초로 나왔을 때 그 비슷한 상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슷한 상품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 음료의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광고 효과를 일으켜서 매출이 올라갔던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 효과가 뭡니까? 유인 효과입니다.